인사이트 잉글리시 시크릿 클래스 18강 간접쓰기 영역 논리적 순서 문제 이해 18강에서는 간접쓰기 영역 글의 논리적 순서 문항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 논리적 순서 문항을 간접쓰기 영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실질적으로 영작을 하고 길게 글을 써가는 능력을 현실적으로는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측정하려고 특정 형태의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간접쓰기 영역이라고 해요. 이 간접 파트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간접적 측정이라는 것은 글쓰기의 흐름과 글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느냐를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간접쓰기 영역의 측정 포인트는 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일관성과 통일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바로 문장과 문장 간의 응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집력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서로 모순 없이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제 유형은 35번 글의 흐름에 대한 어색한 문항 찾기. 다음에 36, 37번은 ABC 지문의 흐름 순서 배열하기. 다음 38, 39번 흐름상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적절한 곳 찾기.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3가지 형태는 수능 전체 외국어 영역 어떤 파트에서 비중이 있어서 대입파악 다음으로 70점 중반이나 혹은 80점 이상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입파악 영역 같은 경우는 60점 중반이나 70점 초반을 노릴 때 중요한 영역이지만 이 논리적 순서 문항은 70점 중후반과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많이 풀어보시고 숙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평가원 학습 지침을 알아보면은 이 간접쓰기 영역 논리적 순서 문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논리 순서 문제는 이 문항은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고려하여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문장들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하는 문장이다.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고려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은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그리고 내용상의 연결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연결사나 지시어나 대명사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고요. 근데 내용상의 연결을 고려하라는 것이 조금은 모호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논리 순서라는 문제를 풀 때는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고려하고 거기서 연결사나 지시어나 대명사 그리고 내용상의 연결을 고려해서 평상시에 그 점을 숙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야만 논리순서 문제를 잘 적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5번째로 예측의 원리와 연결성 단서 7가지란 말이 나오는데 자, 104 책에서 나오는 예측의 원리 예측의 원리란 주어진 문장이 있을 때 앞에 문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혹은 주어진 문장이 있을 때 그 따라오는 문장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문장의 의미를 예측해보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적 순서 문장을 풀 때 상당히 기묘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원리이니까 이 점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연결성 단서 7가지가 있죠. 지시어, 대명사, 연결사, 키워드 근접성, 플러스 마이너스 인과성, 어법 구조. 연결성 단서는 104 교재의 131페이지에 나오니까 이 7가지의 의미를 꼭 확인하시고 글의 논리적 순서 문항을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간접쓰기 영역 글의 논리적 순서 문항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마무리를 하자면 이 논리적 순서 문항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 문장과 문장 간의 어떤 연결고리의 관계를 잘 아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밑에 포인트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앞뒤 문장은 동일한 소재 문장이 있고 그 다음 따라오는 문장이 이어지려면 동일한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혹은 동일한 특성을 유지하고 그죠? 앞에 어떤 소재가 있으면 따라오는 문장에서는
그 소재를 똑같이 얘기하거나 혹은 앞에 있던 소재의 특성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거나 혹은 역접 연결사로 정반대의 내용을 유지하는 경우,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글이 논리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논리적으로 이어진다는 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장이 소재가 동일하거나 혹은 동일한 특성을 유지하거나 혹은 역접 연결사로서 정반대의 내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논리적인 어떤 순서를 따라서 문장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쓰기 영역에 대한 어떤 5가지 이해 파트를 했고요. 이어서는 대표적인 문제 형태인 35번, 36번, 38번 순서대로 보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흐름과 관계오는 문장 찾기의 전반적인 패턴과 풀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풀이 전략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풀이 전략 중 1번은 첫 문장을 읽고 T와 S를 잡고, 여기서 T는 topic, 소재를 말하는 거고요. S는 그 소재의 특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단어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 내려간다. 자, T와 S를 잡고 그 단어 중심으로 글을 읽어 내려간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예시 문장 중에서 T나 S가 바뀌는 문장이 답이 되는데 주로 S가 바뀌지만 T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주로 속성이 많이 바뀌죠. 간혹 소재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소재가 바뀌면 너무 쉽기 때문에 주로 속성이 많이 바뀌어요. 자, 밑에 제시된 어떤 쉬운 예시 문장을 갖고 한번 직접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주제문은 바이타민 C have been essential elements in maintaining healthy body라고 써 있어요. 바이타민 C는 essential elements,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어디에서? maintaining,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뭘 유지하냐면 healthy body,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바이타민 C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여기서 바이타민 C를 소재로 보시고 다음에 이 바이타민 C가 소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healthy body라는 건강한 몸이 바로 속성이 될 거예요. 바이타민 C와 건강한 몸. 이거를 보고서 문장 밑에 5개가 있죠. 이 5개 중에서 관련 없는 문장을 찾는 건데 일단 1번을 보도록 할게요. 바이타민 C는 positive,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디에 있어서? immune system,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1번은 면역이니까 건강한 몸과 관련돼 있죠. 그죠?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타민 C plays important controlling bone density. 바이타민 C는 play, 역할을 합니다. important,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control, 통제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bone density, 뼈의 밀도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도 건강한 몸과 관련이 있죠. 그죠?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타민 C is responsible for restoring muscle tissue. 바이타민 C는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다. restoring은 여기서 회복시키는 데라 뜻이에요. 회복시키다. 다음 muscle tissue, 근육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책임을 지고 있다. 여기서도 muscle tissue가 S 역할을 하겠죠. 그죠? 바이타민 C는 근육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 라고 써있어요. 다음 4번은 볼게요. 바이타민 C has been widely applied to cosmetics. 바이타민 C는 널리 applied, 사용되었습니다. cosmetics, 미용품에, 미용 상품이겠죠. 그죠? 화장품에 바이타민 C가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4번에서는 건강한 몸이라는 그런 관련성이 있는 어휘가 없죠. 그죠? 화장품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결국은 S가 변하게 돼요. 속성이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5번을 보면 바이타민 C is most diverse usage in body functioning. 바이타민 C는 diverse usage, 여기는 다양한 사용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죠? 어디에 있어서? body functioning, 몸의 기능에 있어서. 몸의 기능도 건강한 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5번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일단은 속성이 바뀐 4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설을 잠깐 보게 되면 전체 토픽인 비타민 C와 여기서 위에 예시에서는
topic. 소재가 비타민 C였죠. 그리고 바디 건강이 바로 속성이 되겠죠. 그죠? 이러한 속성이 쭉 내려오면서 갑자기 화장품으로 바뀌면서 주제와 멀어지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두 개의 기출 예시가 있는데요.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속성이 변하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면 될 거예요. 자, 한 지문이 있었는데 그 지문의 소재는 scientist, 과학자였어요. 과학자가 소재였고 1번에서는 selfish, 이기적인, 2번은 subjective, 주관적인. 자, 세 번째에서 3번에서는 in laboratory, 실험실에 혼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기적이고 다음에 주관적이며 또한 혼자 있다라는 거는 개별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가 네 번째 문장에서 peer review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peer는 동료를 말하면서 집단적인 개념으로 바뀌죠. 1, 2, 3번은 개별적인, 개인적인 맥락을 지니고 있다가 4번에서 peer review라는 집단적인 리뷰, peer는 여기서 동료나 친구를 말하지만 집단적 개념으로 바꿔볼 수가 있으니까요. 개별적인 뉘앙스가 갑자기 집단으로 바뀌면서 정답이 4번이 됐었어요. 자,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예시는 transportation, 교통수단, 운송수단이 소재였는데 1번 문장에서는 travel, 여행이 나왔고 2번 문장에서는 tour, 여행이 역시 나왔어요. 그죠? tourism, 관광이 나왔고, 그러다가 갑자기 4번 문장에서 industrialization이라는 산업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1, 2, 3번은 전부 다 여행과 관련이 있는데 4번은 산업화라는 느낌이 나왔으니까 산업화라는 단어가 나온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주로 T는 바뀌지 않고 그 T가 갖고 있는 속성이 쭉 나가다가 전혀 다른 속성이 등장하면서 정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패턴을 잘 숙지하시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나왔던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 교재에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문장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1번 문장은 일단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라고 쳐두시고요. 5번도 일단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2, 3, 4 중에서 정답이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읽으시고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와 소재의 특성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cute baby-like features are inherently appealing, producing a nurturing responses in most human. 첫 문장에서 보면은 baby-like features, 이 baby-like feature는 아이와 같은 특성은 appealing, 매력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후반부에는 그 대부분의 인간에 있어서 어떤 보호 본능 같은 거를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아이와 같은, 애기와 같은 그 외모적 특성이 매우 매력적이다라는 거를 중요한 T와 S를 잡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에도 T와 S적 개념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죠? 테디베어는 has a more baby-like appearance. 여기 또 나오네요. 그죠? baby-like라는 또 동일한 소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대시가 있으니까 대시 문장은 그냥 빼버릴게요. Teddy bears that has a more baby-like appearance. 아기 같은 외모를 지니고 있는 테디베어는 thus, 그래서 more popular, 좀 더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문장에서도 baby-like appearance라는 말이 나오고 인기가 있다는 긍정적인 정보가 나와요. 1번 문장에서는 baby-like feature가 appealing, 매력적이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 3번에서도 baby-like 같은 특성이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 3번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3번 해석해 볼게요. 테디베어 manufacturers, 테디베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manufacturers, obviously, 명백하게 notice, 알아차립니다. 뭘 알아차리냐면 which bears, 어떤 곰들이 best selling, 가장 잘 팔리는가. 여기서 which bears는 말이 좀 바뀌긴 했는데 baby-like appearance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which bears가 바로 그 아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곰이, 아이의 외모 같은 특성을 지닌 곰이 바로
가장 많이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위에랑 똑같은 구조겠죠, 그죠? which bears는 결국 baby like appearance고 베스트셀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정보죠. 뭐 어필링을 하거나 아니면 파퓰러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3번에도 역시 T와 S 구조가 똑같이 위에처럼 베이비와 같은 외모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 S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4번에도 역시 아기 같은 외모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 있어야만 4번도 흐름과 연관이 되는 거겠죠.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using a animal images 동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commercial purpose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was faced with 직면했습니다. severe criticism 가혹한 비평,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뭐로부터? animal rights activists 그러니까 동물 권리 행위자들로부터 운동가들로부터 어떤 가혹한 비판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4번에는 baby like appearance라는 아이와 닮은 외모라는 말이 없고 동물의 이미지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애기 같은 외모란 말이 없고 동물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동물의 이미지가 가혹한 비평을 받고 있다고 얘기 나오죠. 그죠? 여기서는 T의 흐름도 바뀌고 S의 흐름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1번, 2번, 3번에서는 아기 같은 특성이 긍정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번에서는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맹렬한 비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S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4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을 보면 역시 baby like라는 모양이 나오죠, 이 단어가. 자, 그러니까 어쨌든 5번은 답이 아니지만 역시 5번에도 baby like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 전체는 베이비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외모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가 계속 글의 흐름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에서만 동물의 이미지가 가혹한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